안녕하세요. 달란트 이야기 김현주입니다. 오늘 달란트 이야기는 좀 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그리고 행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내 최초의 여성 경호원을 모셨습니다.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20년 전 대한민국 여성 경호 시대의 문을 여신 특별한 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와, 어머나. 제가 상상한 그런 경호원의 모습이 아니세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나 고운 자켓을 딱 입고 나오셨는데 너무 예쁘세요. 특별한 날이라서 늘 블랙 슈트를 입어서 그런 모습들보다는 좀 삶의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네, 또 네. 그런 비주얼로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은옥이라고 하고요. 23년차 여성 경호원, 그리고 또 16년차 대한민국의 청년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자와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요. 네, 또 네. 그 특기 살려서 경호원의 직업을 계속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냥 여성 경호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요 앞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 경호원 고은옥. 와, now here. 네. 야, 멋지네요. 노웨어가 아님을 계속 강조하고 살고 오,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기에 이제 드림 꿈과 희망과 열정과 도전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nowhere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꿈과 희망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주신 달란트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 청년입니다. 와, 사실 달란트 이야기는 정말 본인이 가진 달란트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코너예요. 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다 달란트 얘기해서 정말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경호원하면 굉장히 네. 딱딱한 이미지, 네.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딱 블랙 슈트 멋지게 빼입고 건장한 남성분들을 상상하시는데 네. 아니 어떻게 해서 여성 경호원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경찰이나 군인을 하고 싶었었고요. 네. 그런데 그때 상황이 경찰도 그렇고 뭐 간부고생도 그렇고 경호실의 여성 경호원도 채용을 하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 경호원이었고 수능 끝나고 바로 저는 여성 경호원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러한 활동 내역을 떠나서 사회가 여성 경호원이라는 그 직업군이 양성이 되지 않을 때여서 굉장히 좀 힘들었기도 했고 그리고 23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도 경험을 했고 또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 기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경호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대는 혹시 집에서 네.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늘 반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 근육이 잘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할 때도 아빠가 무슨 기집애가 태권도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경호원을 할 때도 이것은 남자의 일이지 여자의 직업이 아니야 라는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호원을 하다 보니까 최초의 여성사설 탐정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도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너 시집이나 가지고 왜 남의 뒷조사하고 다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었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한 지 16년 정도가 돼요.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때도 너는 분명히 금방 망할 거야. 하지 마. 나는 그런 반대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반대에 굴하지 않아서 지금의 저의 자리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오해와 편견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들을 다 이겨내시고 여성 경호원이 되셨는데 근데 그 밑바탕에는 정말 진짜
이 일을 하게 되신 진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조금 상처가 있으셨다고. 네, 그러니까 상처라기보다는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딸만 셋 있는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좀 갈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네, 네. 그래서 태권도를 할 때도 그냥 무조건 아빠는 아들을 양자로 드리고 싶어 하셨던 분이셨고, 엄마가 도복을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10살에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그게 아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래서 태권도를 하고 집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명감도 갖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인드가 경호원을 하는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없는 집안에 아들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경호원을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경호원하면 그래도 좀 힘든 일이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네. 하시면서 정말 어려웠을 때나 좀 내가 왜 이 경호원 일을 시작하게 됐지? 후회했을 때나 네.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많았죠. 그러니까 96년에 제가 경호를 시작을 하면서 여성 경호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이 경호원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무조건 리젝. 10명의 경호원이 가면 우리 여자 필요 없습니다. 남자로 교체해주세요라는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면서 업무를 한 적도 있었고, 똑같이 이렇게 뭐 팬사인회나 현장에 업무해도 당연히 그냥 매장의 직원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고 저희 요원들끼리 똑같은 복장에 뭐 007 가방에 뭐 무전기 착용하고 이렇게 다녀도 경호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식당의 매니저들 아니면 나이트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러한 어떤 힘든 상황들, 그리고 뭐 일단은 무시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여성이기 때문에 이 유리천장을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현장 일이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많고, 저 여기 손에 신경이 끊겼거든요. 여기 살을 도려내서 이식했어요. 어머나. 네, 무릎이 또 인대 파열이 된 경우도 있고, 지금도 약간 인대하고 약간 골절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치는 것들도 있고, 개인 사생활이 없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뢰인 일정에 맞춰야 되고, 지방이나 해외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성에게는 불리하고 또 차별이 되는 그런 직업이었고, 그런 면들이 전체가 다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 경호원의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개척하고 블루오션을 창출한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특히 여성 경호원은 힘들기도 하네요. 그럼요. 체력적으로도 부상의 위험도 있고, 네. 또 주변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는데, 근데 반대로 또 뿌듯하게 보람을 느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내가 참 이 일을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외국의 VIP들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단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여성 경호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고, 그 이후에 아이들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자들을 접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부분들이나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는 뭐 스토킹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집 밖 출입을 아예 안 하세요. 전화나 이렇게 외부하고의 그런 연락 체계를 다 차단을 하고 그냥 혼자 계시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도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게임 중독 때문에 안 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뵈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학교를 가고,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같이 또 집안에서 머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이 직업을 선택하기 잘했구나. 그리고 그런 면에서의 저라는 사람이 또 달란트를 주셨구나라는 감사함으로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호원의 일,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그런 경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회 정도의 경우 그리고 또 경험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우리가 또 알만한 분들 이런 얘기도 굉장히 그 뒷얘기도 궁금합니다. 네. 초창기 때는 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따님하고 네. 방한을 하셨을 때 수행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여성 최초, 흑인 최초, 뭐 최연소 타이틀을 가진 그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님도 또 존경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 국내 그 세계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 하실 때 오셔서 수행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뭐 외국의 VIP들, 국내의 뭐 그런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저희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네. 또 그런 면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모 대기업의 그 자제분은 업무를 하시고 아빠한테 용돈을 못 타서 이 대금 지급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그러니까 정말 하수인처럼 부리는 그런 여성 그 CEO라고 하기엔 그냥 재정이 좀 풍부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또 인근에서 접하게 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반면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든 점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또 보람이 되는 일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대표님의 눈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경호를 하실 때 네.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그 현장을 다 살피고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늘 이렇게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직업인데 네. 정말 눈빛이 오늘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시면서도 그 네. 속에서 빛나는 그 눈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현장에서 정말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봐야 경호를 더욱더 안전하게 그리고 네. 내가 맡은 책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저희는 늘 사주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갑자기 위해 상황이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위해 대상자가 누가 있을지 운전을 할 때도 교통 상황 사전에 판단해서 어떤 길이 짧을지 차가 어디가 막히지 않을지 그런 사전에 위해 요소들을 미리 다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미리 도착해서 사전에 탐색하는 팀이 따로 있고 현장 수행팀이 있고 이후에 현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또 팀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늘상 긴장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위장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뭐 전반적으로 늘 갖고 있는 그런 직업병이라는 것도 네네. 늘 달고 살아요. 뭐 어깨나 목이 늘 경직되어 있고 또 저도 지금 일자목이라서 치료를 또 받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상황에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의뢰인에 따라서 예전에는 사실 운동만 하고 남자들은 군대만 다녀오면 경호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 경제인들 수행을 하면서 비서 역할도 하고 수행 기사 역할도 하고 만능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의 어떤 그 능력들을 많이 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도 해야 되고 비서의 역할도 갖춰야 되고 운전도 잘해야 되고 상황 파악도 잘해야 되고 경제인이면 경제도 알아야 되고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는 직업이 또 저희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늘 노력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냥 단순히 경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갖춰야 될 것 같은 네.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렇게 어려운 직업이니만큼 글쎄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보수, 수입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19살에 수능을 끝나고 네. 바로 경호를 하면서 그 당시에 콘서트 한 번을 가면 하루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자리 잡음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 제조업이나 다른 어떤 사무직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재정적인 수입은 좀 더 많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원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경호를 원하실 것 같아요. 경호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 보통 뭐 행사마다 다 다른데요. 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하루 1인 경호원을 고용을 할 때 2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차지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근무자들도 경력에 따라 이 친구의 어떤 업무 능력 그리고 이런 커리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요. 또 현장의 위험도라던가 근무 시간이나 또 지방을 가거나 해외를 가는 부분에 따라서 너무 이게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미팅을 하고 또 업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온화하게 부드럽게 하지만 똑 부러지게 말씀을 너무나 잘해주시는데요.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세요? 일단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저로 인해서 또 개선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지금 23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뭐 이혼을 하는데 학교에 와서 내 거야 네 거야 이러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뭐 그러니까 갑자기 상속이나 위자료 문제 때문에 뭐 돌아가신 선친의 이런 비석에 드릴로 긁고 이러신 분도 계셨고 결혼식을 하는데 어떤 위협이 있어서 경호팀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찜질방, 장례식장 이런 쪽에도 경호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삶의 패턴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도 그냥 어떠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어떤 삶의 정말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잡아야 할 시점에 저라는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동생이 사모님이에요. 제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늘상 저한테 정말 믿음의 버팀목 같은 친구가 저희 동생이고 동생이 언니한테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동생이 많은 조언을 해줘서 그것도 감사하고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것도 사실 제 동생이긴 하거든요. 동생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또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호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미래에 달려있다. 노력의 대가는 이의 없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경호원의 매력을 느끼고 본인이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멋지게 도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삶에 저라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지금도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하실 일들이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이나 특별한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일단 지금 저는 원래 경호를 하고 사업을 하고 교수를 한 이후에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경호 경비법인 그리고 저자로서의 모습 또 강연자로서의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더욱더 응원해 주시면 훨씬 우리 고 대표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달란트 이야기는요. 유명 연예인 그리고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고은옥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대표님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